바다의 꿈을 낚는 배들을 맞이하고 떠나보내기에 늘 분주한 항. 지난 3월 15일 부산 남항에는 상어잡이 원양어선 대응어 선원들이 동진아해로 나가기 위해 출발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출항 시간 다 돼가는데 와 이리 안 오노? 오겠죠 뭐. 요대 있을 겁니다. 선수금도 받았겠다. 이 자석 이것들 틀림없이 술집에 코 빠뜨리고 있을 기대. 선생님, 저쪽에 예상했던 대로 나머지 선원들은 거나하게 취해 있었습니다. 가자마. 여덟시입니다. 합반장입니다. 저 가마 시기입니다. 나머지 한 놈은 어디 갔노? 무슨 소리 했었는겨? 보소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맞다 이거. 야 이거 혹시 안 오는 거 아닙니까? 일단 배 타라만. 타자. 아직 오지 않은 한 명을 남겨둔 채 대응호 선원 8명은 일단 배에 올랐습니다. 준비 다 됐나? 저 선장님, 한 놈이 뭐라고? 아들하고 같이 있었던 거 아이가? 아닙니다. 아들도 모르던데. 이 자석이가 안 올라고 작정한 거 아이가? 글쎄, 조금만 더 기다려 봅시다. 그럼 일단 나가서 기다리자. 앵커 올리라. 그럽시다. 문디자스들. 가뜩이나 뱃사람을 구하기 어려운 때라 그나마 남은 선원까지 빠져나갈 것을 염려하는 선장은 남해안 80m 해상으로 나가 대기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남해안 해상에 닻을 내리고 하루를 보낸 대응호 선원들은 늦잠을 잤습니다. 간밤에 늦도록 술을 마신 때문이었습니다. 한번 저업을 나가면 서너 달씩 걸리는 일이라 뱃사람들은 술로 외로움을 달래곤 합니다. 어이, 일나라. 아들 다 깨배라. 밥은 무야 될까 이가? 야, 일러라. 일러라. 아이, 문디자스들. 보통 못 일러나. 아침 9시 반 식사를 마쳤지만은 간밤의 숙취는 쉽게 풀리지 않았습니다. 아, 이제 먹고. 야, 봐라. 다들 들어와봐라. 아니 뭐 그래요? 문디자스들. 이게 뭐고 이게. 보통 야, 치우라. 근데 들어가 지금 방좀 채야가 임마. 10시쯤 됐을까 남해항에 갑자기 돌풍이 불어닥치기 시작했습니다. 내려놓았던 닷 앵커가 힘없이 끌리기 시작한 것도 바로 그때. 처음 배가 심하게 흔들렸을 때까지만 해도 선장은 돌풍에 밀려 앵커가 끌리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뭐라고? 이거 와이잖아. 이미 대응호는 돌풍에 휘말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선장이 상황을 파악하고 비상벨을 울렸습니다. 부식거리를 정리하고 있던 선원들이 배 위로 올라왔을 때 파도는 걷잡을 수 없이 대응호를 덮치고 있었습니다. 엔진을 걸어 돌풍 속을 빠져나가려 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선생님, 이게 어떻게 겁니까? 앵커가 쏠린다. 빨리 꼬르를 잡고 다시 던지 마라. 선원들이 앵커를 끌어올려 다시 던져봤지만 닿지 않았고 배는 파도에 휩쓸려 방파제 쪽으로 밀려가고 있었습니다. 배는 물론이고 선원들의 생명까지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방파제와 가까운 건물에서 일하는 김재관 씨가 우연히 창밖을 내다본 것은 변덕스러운 날씨 때문이었습니다. 그날 같은 경우는 갑자기 날씨가 흐려지고 또 비가 오기 시작해서
이 무심결에 또 바다를 한번 보게 됐는데 그 순간에 바로 엔진이 돌아가고 그 앵카를 올리는 것을 봤거든요. 엔진이 돌아가는 순간에 벌써 이 스크류 쪽에서 흙이 튀어오르더라고요. 그때는 배가 바닥에 닿았다는 것이 거의 확신하니까 아 저거는 자초다. 배 관련 회사 직원이었던 김 씨는 대응호가 매우 위험한 상태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었습니다. 예, 잘 쳐요? 여보세요? 119죠? 여기 남항동 빨간 등대입니다. 배는 이미 바닥이 다 기울어지고 있었고 선원들은 휘빙 라인을 방파제 쪽으로 던져 배를 묶으려 했지만 그런 노력도 허사였습니다. 영도 남항동 남항방파제 앞 해상 자초된 선박 인명구조 출동 영도 군대 구급차 자천 지휘차 출동하세요. 남대천 여기 있습니다. 그 현 시간 그 영도 남항동 남항방파제 앞에 그 자초된 선박 그 119 구조대 그 출동시켜 주세요. 남항방파제 앞 119 구조대 출동 가치. 이러다 안 되겠는데 뭐 방법 없어요? 우리가 좀 도와줘야겠어요. 산해에 알립니다. 산해에 알립니다. 지금 밖에 의선이 자초되고 있습니다. 전 사원은 업무를 멈추시고 밖에 나와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전 사원은 밖에 나와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배정철 씨는 산해 행사를 위해 비치하고 있던 비디오 카메라로 사고 현장을 담기 시작했습니다. 메이데이 메이데이 여기는 21 대응호 여기는 21 대응호 배가 자초된다 배가 자초된다 배가 자초된다 배가 자초된다 세찬 파도와 추위에 선원들의 몸은 점점 굳어가고 있었습니다. 살아남으려면 어디든 몸을 고정시키고 쉴 새 없이 움직이는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남해안과 가장 가까운 항만소방서 대원들이 제일 먼저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삼양무선공업 직원들은 차가 신속히 진입할 수 있도록 방파제 입구를 막고 있는 기둥을 철거했습니다. 직원들의 배려 덕분에 단 몇 분이 남아 구조 시간을 단축할 수 있었습니다. 구조대가 없는 항만 소방서로서는 구조 작업에 신중을 기해야 했습니다. 마땅한 구조 장비도 없이 맨몸으로 뛰어들기엔 위험한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파도가 심하고 들어간다면 상당히 위험하기 때문에 우리 그 요청했던 구조대원들이 도착하기 전까지는 그 변대원이 혼자서 진입한다는 것에 상당히 부담이 많이 되었습니다. 변만훈 대원이 자원하고 나섰습니다. 파도가 한 3 내지 5m 쳤기 때문에 진입이 상당히 힘든 상태였습니다. 구조대가 출동했다는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한결 마음이 가볍게 진입할 수 있었고 변대원은 파도가 밀려가는 순간을 포착해 배로 뛰어들었습니다. 무사히 진입하는 데 성공한 변대원은 배에 오르자마자 안전 확보를 위해 자신의 몸을 로프에 고정시켰습니다. 그 사이 먼 거리를 달려온 부산 중부소방서 구조대가 방파제에 도착했습니다. 아니, 좀 많이 어떻습니까? 그 안에는 지금 인원이 3명 있고, 예, 여건
예, 알겠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 해양경찰서 박춘동 구조반장도 구조 준비를 서둘렀습니다. 이거 사건 들어가면 위험하겠다. 헬기 요청하는 건데 헬기 요청하면 수리가 됩니다. 기차에 차량 없습니다. 네, 기차에 안 좋아서 헬기가 뜬데도 부담이 힘들 것 같습니다. 제가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위험하지 않겠나?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 믿는다. 예. 자, 여기도 이걸 한번 하도록. 한번 했습니다. 자, 요즘 가지고 들어가서 밑으로 그 연락할 사항이 있으면 연락하고 막 호텔 믿는다. 예, 알겠습니다. 그때 상황은 매우 절박한 상황이고 빨리 구하지 않으면 같이 선원들이 매우 위험하다는 생각이었고 또한 인명을 최우선으로 하는 구조대원의 한 사람으로서 저희가 구하지 않으면 누가 또 구하겠다는 생각에 일단 무조건적으로 진입을 해야겠다는 결심이 있었고 그래서 대장님께 보고를 드렸습니다. 8명의 생명을 책임진 박호덕 대원이 진입을 시작했을 때 파도는 전보다 훨씬 더 거세지고 있었습니다. 아, 대장님, 우리가 기대해 갔습니다. 그래? 들어왔는데. 박호덕, 내 대장이다. 들리나? 박호덕. 진입하는 도중에 그 세찬 파도가 덮쳐가지고 진입하는 대원과 무전기가 동시에 무너졌습니다. 이러니까 갑작스레 그 무전이 두절됐습니다. 8명을 위한 안전벨트와 비너를 허리춤에 주렁주렁 매단 박대원에게 거세게 부딪혀온 파도는 힘겨운 싸움 상대였습니다. 자칫 배 밑으로 몸이 휩쓸려 들어가는 날에는 선원들은 물론 박대원의 목숨마저 위험할 판이었습니다. 파도가 저를 세차게 몇 번 뒤감았을 때는 배 밑으로 딸 들어가 하는 생각에 또 겁도 났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에 갑자기 집에 두고 온 애기 엄마와 애기들이 제 머리를 스칠 때는 정말이지 아찔했습니다. 그리고 순간적으로 정신을 차려야 된다 하면서 배에 무조건 붙어야 된다는 생각에 아무 생각 없이 무조건 배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배에 올라 안전 확보를 한 박대원은 우선 선원들을 안심시키고 변대원과 함께 구조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선원 모두를 안전하게 구하는 방법은 방파제와 연결된 로프를 통해 한 사람씩 내려보내는 것이었습니다. 파도가 워낙 심했기 때문에 파도가 밀려오는 순간에는 구출이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보면은 파도가 가장 세게 밀려올 때 가장 멀리 빠진다는 원리를 이용해서 그 빠지는 순간을 이용해서 구출을 하게 됐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그 파도가 밀려오는 순간에는 이 정지 신호를 보냈다가 파도가 저 멀리 빠지는 순간에 구출을 하도록 신호를 보내서 그 사람을 모두 다 구조하게 됐습니다. 무전이 두절된 상태에서 구조는 수신호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안전벨트를 한 첫 선원이 배를 떠났습니다. 첫 번째 선원이 방파제 근처에 도착하자 해경의 박 반장이 선원을 안전한 곳으로 끌어냈습니다. 선원 3명이 구조됐었죠. 파도는 조금씩 가라앉고 있었습니다. 사람 없나? 예, 제가 들어있습니다. 그래. 예, 3차로 예용의 대원이 진입한 후 구조 속도는 한결 빨라졌습니다. 이제 마지막 한 사람, 선장을 구조하는 일이 남았습니다. 박호덕 대원은 선장이 무사히 배에서 빠져나갈 수 있도록 배 중간까지 내려가 보조를 해주었습니다.
3월 16일 오전 11시 20분 선장을 끝으로 돌풍 속의 대응호 선원 모두는 무사히 목숨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대응호에 남은 사람은 대원 3명. 마지막 인명 검색을 위해 박호덕 대원은 남고 이 대원과 변 대원이 차례로 탈출했습니다. 구조를 마치고 나올 때는 한결 몸이 가벼웠고 뭐 그냥 입에서 웃음이 나오대요. 다른 거는 뭐 없습니다. 배에 남은 사람이 더 이상 없음을 확인하고 나서야 박 대원도 탈출을 시작했습니다. 다시 석지야. 예, 우리가 갑시다. 선수합시다. 예. 상당히 파도가 많이 치는 상황이기 때문에 혼자 구조하기는 상당히 힘이 들었고 내심 불안했습니다. 그때 마침 구조대가 출동하여 박대원이 진입한 이후로는 상당히 자신감이 생겼고 박대원의 그 능숙한 구조 솜씨로 인해서 저와 같이 마지막 한 명까지 구조를 마칠 수가 있었습니다. 구조대원의 한 사람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고 또 갇힌 선원들이 모두 무사히 구조됐다 하니까 제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죠. 그리고 집에 돌아가니 집사람이 TV를 보았다고 울먹거리며 수고했어요라고 말할 때 제 가슴에서 뭉클함을 새삼 느꼈습니다. 그로부터 일주일 후 여러 가지 경제성 검토를 마친 대응호는 수리를 위해 인양돼 타대포로 옮겨졌습니다.